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시장 관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때그때 시시때때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 하시건 다른 사람들이 다 팔고 떠나라, 비트코인 망했다, 시즌 종료다 라고 할 때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다. 폭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월가와 SEC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 계속 시장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이 글로벌 리스트들의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8일 전부터 저는 이 주장을 해왔고 많은 분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결국에 지금 SEC와 월가 전통 금융 세력은 시장을 폭락시킨 이후에 본인들이 결국에 목표하던 음모가 있었다. 그 음모가 지금 다 밝혀지고 있고, 제가 그때 당시에 SEC가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 고소했을 때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시면 기사를 보자마자 느낀 게 뭐였냐? 늘 언제나 미국의 바이낸스 관련 퍼드는 엄청나게 좋은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것이 이미 저는 몸에 체화가 됐기 때문에 이 기사가 뜨자마자 저는 바로 이 눌림 구간, 정확히 이 바닥권에서 비트코인을 줍줍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소송하자마자 저는 눈 뜨자마자 바로 비트코인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이 하락,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기회였다, 마지막 눌림 저점 기회였다. 이때 매집했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은 지금 크게 빠져서 약간은 하락해 있지만 지금 다 회복하고 이더리움도 충분히 좋은 가격에 잘 진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가격에 따라서 나의 투자 판단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 안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제 영상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옛날부터 이 EDXM 거래소 지금까지 출시 안 하는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SEC가 근간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월가 금융 엘리트들 세력들, 이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다음에 얘네들이 들어올 거다. 그 전까지 공격하고 EDXM은 숨죽이고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EDXM 거래소 마켓 출시가 올해 1월에 한다고 했었는데 SEC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다 공격하고 들쑤시고 개미 다 털고 나서 이제 출시한다. 뭡니까? 뭐 월가 기관들 무슨 약속했다는 듯이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하고 피델리티가 신청하고 이제 EDXM 마켓까지 공식 출시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의 표면적인 것만 보시고 남들 하는 얘기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말에 휘둘렸다 저 말에 휘둘렸다, 손절하라고 하고 폭락한다라고 하고 그냥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 들으신 분들 지금 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하락 채널까지 완전히 상단 돌파하면서 제가 봤을 때 추세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1파 이후에 조정 2파 이후에 이제 3파가 시작됐거든요. 3파는 가장 크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크고, 또 비트코인의 이런 상승이 의미가 깊은 게 뭡니까? 나스닥과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내러티브다. 전통 증시 마켓과 디커플링 된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는 나스닥과 증시와 같이 움직였지만 다르게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자산, 금과 채권처럼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월가 대형 세력들은 알고 있다.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약하게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위축되면 뭡니까? 해칭할 자산이 필요하고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 그게 제가 봤을 때 그 출구가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도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 라이센스까지 신청했다. 다 결국에 전통 트레디파이, 전통 금융시장 세력들은 한통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뒤통수 칠 거를 알고 여러분이 대응하시는 거라 그냥 가격 흐름에 따라서 빠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사고, 이게 아니라 진짜 이들의 숨은 의도가 뭔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나스닥이 힌트를 줬습니다. 나스닥이 갑자기 기관용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작년 말에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때가 22년 9월이니까 내년 2분기에서 3분기에 출시할 거다. 다 자기들끼리 SEC와 나스닥 그리고 전통 금융 세력, 블랙록이건 피델리티건 시타델이건 이런 세력들은 이미 다 언제 크립토 시장을 붕괴시키고 그 붕괴된 틈을 타가지고 본인들이 패권을 가져올지 다 계획적이었다 라고 하는 거고, 미국의 지금 엄청난 월가 세력뿐만이 아니라 HSBC까지 메타버스 NFT 관련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고, 시장의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뭔가 시장이 망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SEC를 욕할 필요가 없다. SEC는 뭐였었냐? 이 꾸며진 연극의 광대였다. 그냥 주연 역할을 한 거고, 쭈꾸미 대가리, 문어 대가리라고 욕하지만 그죠? 이 엄청난 뒷배에 있는 금융 세력들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게리 겐슬러는 욕바지 역할을 한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시장을 욕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업비트 상태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캐시부터 플로우,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삼형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억눌려 있던 알트코인들이 또 한번 힘을 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시기가 또 좋은 이유가 뭡니까? 홍콩이 들어옵니다.
지금 미국의 월가 금융 세력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자본까지 하반기에 들어올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지 않아도 이제는 답변이 나오셔야 된다. 지금 와서 제가 SEC야 월가들이 개미 털기 하는 거니까 속지 말라고 했을 때도 나쁘게 얘기하시고 지금 비트코인 끝났다, 털고 나가라, 이런 거에 선동당하신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상승의 초입이고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내년 반감기와 그리고 또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선이 있다. 대선이 있는 만큼 올해 이 시기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준비 잘 해놓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 중국에 이어서 세계 G3 일본까지도 가상자산 거래소협회가 규제하고 마진거래 제한 완화해야 된다. 뭡니까? 지금 미국, 중국, 일본까지 전 세계 1, 2, 3위 경제 국가들이 다 지금 크립토 시장으로 뛰어든다. 결국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시장에 관심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가격은 그냥 따라오는 거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와 3위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피델리티는 EDXM 월가 기반 크립토 거래소를 구축한 그런 기관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2위는 뱅가드 그룹인데 이 셋의 관계가 뭐냐? 결국에 그들은 다 엮여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블랙록의 지분 소유하고 있고 뱅가드는 또 피델리티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이 세 회사는 서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선택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신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기, 암호화폐 공격 시기에도 여러분들한테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 한 번도 바꾸지 않았고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고, 잘 구축해야 된다, 눌릴 때마다 사야 된다, 답안지 드렸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증명해냈다. 그리고 전 세계 1, 2, 3위 이 엄청난 막대한 돈을 굴리는 최대 자산운용사 세 곳이 다 크립토 시장에 뛰어든다. 거기다가 중국의 차이나머니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지금 일발장전, 완전히 장전을 마치고 이제 쏠 준비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어딥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가 알면 이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비탈길도 있을 거고 골짜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역경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목적지를 안다면 두렵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골짜기가 있고 비탈길이 있는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뭡니까? 공포에 사람들이 떨고 도망칠 때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된다. 간단합니다.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다. 상위 1% 안에 드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하루 오르면 1%, 2% 수익 내고 하루 빠지면 손절하고, 이런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방향성을 아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중심만 잃지 마시고 내 신념 잃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이 신념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미리 공부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드리고 알려드리고, 심지어 우리가 왜 버텨야 되는지 그 근거들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 다 뉴스 기사 나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답안지 다 드렸습니다. 심지어 폭락하고 있을 때 답안지 드렸다. 답안지대로 결과는 나왔다. 큰 시장에서 계속 공부하고 시장에 어떤 미디어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미디어가 내보내는 기사의 숨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답지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본인들이 갖춘다면 충분히 시장에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 위기의 공격인 건지 아니면 또 한번 개미들을 털고 뒤통수를 치려는 그런 음모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온체인 데이터로도 말씀드리면 최근에 엄청나게 이렇게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가격이 하락했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제 고래들이 물량 다 팔고 빅쇼트 나오는 거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 이 네트워크 물량은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누가 산 거다? 금융 엘리트들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매집이 끝나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주기형조차도 이 숏 시키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숏 물량이 터졌을 때 대부분 강제 청산이 아니라 비트코인 구매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숏 스퀴즈 나왔을 때 이때 금융 엘리트들은 준비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은행들 무너지고 은행들 붕괴되고 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매집한 겁니다. 이제 매집 끝났고 개미들도 털었겠다. 뭡니까? 이제 가격 올릴 일만 남았다. 그 부분 아시고, 또 오늘 중요한 일정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11시에 연설이 있는데 이 파월 의장 연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물론 중요한 건 맞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안 속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지금 계속 과열되고 이제 나스닥도 과열되는데 크립토 시장까지 올라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 금리 올릴 거다 하면서 겁줄 거지만 개연성이 너무 낮다. 금리를 올리려면 선제 조건이 뭡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아야 되고 고용시장이 탄탄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잡히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세계 1위 부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지금 연준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 올 수 있다라고 지적까지 했다. 실제 필드에서 정말 테슬라라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몸으로 느끼는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와서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가 현재 역대 최고 수준 찍었고 금리 올리면 부채, 이자도 부담이 될 수밖에. 결국에 그 부채에 대한 이자들을 연준이 또 내면 시장의 이자 비용이 은행들로 들어가고 은행들 결국에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 어디로 들어오느냐? 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전체적인 매크로 경제도
크립토 시장이 웃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파월 의장이 시장이 너무 또 과열되고 또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바이든 정부와 파월이 원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또 겁주게 할 거다. 겁주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중심 없는 개미들은 그 말에 속아서 여기저기 휘둘릴 텐데 물론 가격 좀 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직전 고점이었던 28.4K만 깨지지 않고 지지받고 확실하게 전 고점 리테스트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29.8K 충분히 30K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많이 과열되어 있고 지금 51%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전체 시장 파이 점유율 100% 중에 지금 51%가 비트코인으로 몰려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려 있지만 도미넌스도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도미넌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과열되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인 한 52% 정도까지 도미넌스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저항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저항 나오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고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알트코인들도 지금 충분히 힘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왜 알트코인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 이번에 SEC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얘기했습니다. SEC 너희가 말하는 그 증권법에 대한 정의를 우리한테 알려줘라.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법원이 뭡니까? 법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규칙에 대한 우리의 청원에 대한 SEC 무대책에 대해서 관할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판결을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SEC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코인베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너희들이 증권법이라고 했는데 알겠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SEC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다. 결국에 만약에 증명을 못하면 뭡니까?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증권이라고 제시한 이 코인들도 만약에 SEC가 증명 못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지금 결국에 이 증권법 이슈 때문에 언급했던 코인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SEC가 증명 못한다. 만약에 법원이 오히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손을 들어주고 언급했던 코인들에 대해서 증권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충분히 엄청나게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 명심하셔서 물론 정말 근본도 없고 정말 스캠 코인들은 걸러야 되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 좀 근본 있고 레이어 1 코인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좀 생태계가 구축된 코인들은 지금처럼 헐값에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정 불안하신 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개는 미국 월가 기관에서 증권이 아니다 라고 허가했고 그 월가 핵심 세력들이 만드는 EDXM 거래소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 이것들은 상품으로 정확하게 규정한 만큼 불안하시면 이 4코인 정도만이라도 분할로 모아가셔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심 잘 잡고 저와 함께 저 따라서 포기 안 하시고 버텨오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군중심리에 휘둘려서 손절하시고 시장 떠나시고 욕하고 떠나신 분들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 아직은 충분히 다시 구축해서 가기에 내년 정말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나중에 비트 1억, 2억 되고 나서 그때서야 사겠다고 줄 서지 말고 지금 줄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입하셔서 분할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다. 물론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또 조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뭡니까? 계속해서 모아가고 축적해 나간다면 이 축적한 에너지들이 언제 터지냐? 내년에 터진다. 내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2023년 절반 지났다. 이제 딱 절반 남았는데 이때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벼락 거지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졸업하느냐 그 마지막 기로에 있는 만큼 현명한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저희 텔레그램 정보방 링크 올려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저희가 무료로 정보 다 제공해드리고 투자 전략 다 알려드리니까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